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주간조감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 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법으로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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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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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그 말은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바다에 버려도 좋다, 위법하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앞바다에 와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모르겠고 그 자체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국제재판 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권을 포기한 판결입니다. 이건.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 4천여 톤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8차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동해안 쪽에 고리원전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그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오염수가 동해 바다로 흘러갔을 때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일본은. 예?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당연합니다. 우리 바로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이런 큰 사고가 터져서 이게 언젠가는 이제 우리 그네로 이게 흘러올 텐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고 또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전적으로 져야 되는 그러한 엄중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환경단체로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낙동강 3개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건설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라며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엄궁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이 미흡하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자연유산위원회에선 건설 승인을 권장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가 건설 승인을 기정사실화해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에는 교량 건설에 따른 서식지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엉터리 통계로 내린 결론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통량이 줄고 있는데 자기도 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들은 명지대교나 수정터널, 배경터널 모든 것에서 다 일반 비전문가들이 해도 그만큼 맞출 수 있는 정도도 못 맞춘.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부정과 부패에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비롯해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 의견도 공정히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불과 30분 정도 겨우 설명 시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희들을 설명 공간에서 퇴장시킨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부산시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자연유산위원회는 18일 낙동강 일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철새 대체 서식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에 엉뚱하게도 고급 수입차들의 주차장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이곳은 장림 분해치아를 찾는 관광객 전용 주차장.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달 전 주차한 차량과 비교해보니 70% 이상이 같은 차량입니다. 얌체 장기 주차 차량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놓고 그 자리에 계속 비어가 있길래 그 자리에 대는데. 이 고급 수입차도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이들 차량 역시 한 달 넘게 장기 주차된 차량, 연락처도 없습니다. 중고 매매 차량이 와가지고 한번 장기 주차하는 걸 봤고요. 그런 차량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될 데가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주차난이 부족할 때가 있을 정도로 했을 때는 조금 짜증도 나고. 이곳을 찾은 일부 운전자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다 얌체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를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있네. 보통 되면은 많이 비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된 부산 북구 문화 빙상센터. 이것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안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오래 세워져 있었는지 먼지가 가득합니다. 방치 차량 곁에는 고급 수입차들도 주차돼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급 외제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해보니 인근 고급 수입차 업체 직원 차량입니다. 부산 실내 빙상장과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고급 수입차 업체 직원 차량만 10대가 넘습니다. 공영주차장 1층에 1층 직원들이 주차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 밑에 층 1층에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동안 얌체 장기주차 차량을 알면서도 단속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이달부터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한 뒤 이동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7월 10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얌체 장기주차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자 아예 무료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료화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안이 시의회 재심사를 통과하면서 부지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우암동 부산 외대 부지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돼 주변이 슬럼화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외대가 학생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 상권도 다 죽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상권들이 다 죽어 있어요. 부산시 의회가 사업부지 용도 변경에 공공기여액이 줄었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를 보류했던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사업. 시의회가 재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적정 주거시설 비율과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남구 주택 잠재 수요, 생활, 건별, 인구 배분, 주택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외대가 남산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지 10년 만에 해당 부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고 뭐라도 빨리 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러지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뭐 어찌 뭐 결정이 나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살기도 그렇고 뭐 그런데 바라는 거는 빨리 뭐 해결해 갖고 비가 오고 이러면은 토사도. 부산시는 해당 부지 13만 1000여 제곱미터를 이종 일반 주거,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절반이 넘는 58%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에는 공공기업 몫인 전략산업 용지 9.1%, 공원 주차장, 도로 27%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공기업 규모가 당초보다 감소하는 등 공공개발보다 민간 아파트 개발에 우선한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에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을 통합 정비하는 걸 말하는데요. 부산시가 부산역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정비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기둥이 빽빽합니다. 신호등에서부터 차량 차단봉, 거기다 돌기둥까지 인도에 있는 전봇대도 간격이 제각각입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 불과 2m도 안 되는 공간에 전봇대와 신호등 그리고 교통 표시판까지 어지럽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문 가판대나 분전함,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까지 보행자에겐 불필요한 공공시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간판들이 좀 무질서하게 이제 좀 통일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기 초량 육거리 저쪽 보면은 이제 신호등이 너무 좀 많이 있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됐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을 방해하는 공공시설을 제거하거나 통합 정비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는 첫 시범 사업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역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보행로와 차도에 펜스나 표지판, 분전함 등 공공시설이 정비 대상입니다. 웨이파인딩 디자인은 길찾기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아니면 보행으로도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부산역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은 성별, 국적, 연령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제 그 지역을 알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는 이번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시비우기 사업은 올해 출범한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의 첫 사업인 만큼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조선업계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역조선소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면하는 방안을 건의했었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은 특성상 선박을 건조하려면 육지와 접하고 있는 바다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 한계까지를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이라 부르는데, 조선소들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인접한 육지에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부산의 경우 조선소들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해 울산이나 거제 지역의 대형 조선소에 비해 많게는 14배나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토지 가격이 오르면 공유 수면 점 사용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중소중견업체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공유 수면 점 사용료가 조그만 기업도 적게는 2억, 많게는 경기업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공유 수면 점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이 넓은 공유 수면을 쓰는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공유 수면 점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중소조선사와 선박 수리업체 140여 곳이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K조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 혹은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학교에는 다니지 못하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지원책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마련한 특수교육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방안 간담회 자리입니다. 장애 학생을 둔 부모의 절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저희 아이가 2학년 때 계절학교 외부 기관에 있는 계절학교에 갔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절학교가 열악할까 해서 제가 부산 교육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절학교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강사비만 하더라도 시간당 35,000원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 한 명이 아닌 5명에서 7명 사이를 보는데 선생님 한 분이 35,000원 받고 케어하기는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교육 당국자의 답변도 이어집니다. 시간당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적절한 강사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급 학교급의 재료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들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있는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특수교사 1명이 돌보는 학생은 지난해 5.1명으로 10년 전 4명에서 더 늘었습니다. 또 특수학교에선 모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470곳 중 130곳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에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 강사 지원, 대안학교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느린 학습자 학교가 부산에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들은 특수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전문적인 느린 학습자 학교가 생겨야지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사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해서 사회에 나갈 때 조금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난독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500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8억 5천만 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조례 마련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역의 여자 축구 유망주들이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이죠. 부산 아이파크가 프로구단 최초로 유소녀 팀을 창단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프로축구팀 최초로 유소녀 팀이 창단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입니다. 엘리트 유소녀 팀 창단은 K리그 1, 2부 25개 팀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창단식엔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해 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창단한 15세 이하 여자축구팀은 12명의 선수와 2명의 코치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구단에서 너무 큰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창단을 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구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을 대표해서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유소녀팀 추가 선수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대상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한 뒤 현장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초이기도 하니까 살짝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아마 애들 다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요? 아무리 여자 축구로도 프로 이런 건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대중들한테 저희의 인지도를 올리고 이제 프로 여자 축구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날 사구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공동 후원하는 12세 이하 유소녀 팀도 창단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고 연령별로 연계해 육성됩니다. 유소년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뭐 많은 타 팀들과 교류전 또는 해외 교류전까지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이 아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유소녀 팀은 오는 11월 포항에서 열리는 축의 한국 여자축구연맹전에 첫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어 부산을 대표하는 유소녀 팀으로 성장해 내년에 있을 전국 소년체전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